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 오늘 상승 시그널 좀 나와서 영상을 찍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준을 확실하게 잡아 드릴 수 있는 건 왜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조심을 해야 되는지, 왜 이런 구간에서는 담아가도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경고 종목에서 주의 종목으로 풀리고 급락이 나왔죠. 우리가 여기서 뭐라 했어요? 이상하다. 급락이 나올 이유가 전혀 없죠, 사실. 왜냐면 미국 FDA에서 미팅을 했는데 이 미팅의 분명히 나쁜 얘기가 나올 게 없거든요. 근데 주가는 계속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미팅 내용이 안 좋았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가격을 보면 안 된다. 가격을 보면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자, FDA 미팅 관련돼서 결과적으로 아무 문제가 우리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2만 7천 원 구간에서 모았죠. 모아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분할 익절을 하고 지금 거의 최고점에 매도를 하고 지금 여기서 다시 모으고 있어요. 자,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하신 주주분도 있을 수 있어요. 기존에 보유했던 분들은 이 새끼들 네이처셀이 얼마나 좋은 종목인데 감히 여기서 단타지를 해?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이게 지금 만약에 요 35,000원 구간이 신고가였다라고 하면 저는 절대 매도하라고 안 했을 거예요. 어? 이 신고가잖아. 근데 이거 우리가 앞을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 이 거래량 3천만 주가 터지면서 플러스 20%에서 마이너스 24%까지 빠진 음봉이 있잖아요. 여기 봉에서 가장 매물이 많은 데가 36,000원에서 4만원 구간. 여기 매물이 가장 많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이 구간에 반드시 매물 소화에 대한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죠? 근데 오늘 구간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이날에 차익 실현 물량하고 손절 물량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 사람들이 그죠? 과거로 따지면 뭐 여기 쪽이죠. 여기서 이렇게 매수한 사람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고 추가적으로 2021년도에 물렸던 사람들의 매도 물량도 나오고요. 그다음 위에서 단타 들어갔다 손절한 사람 물량 나오고 그 거래가 터지면서 빠졌어요. 그 이 다음 날도 주가가 또 빠졌죠. 많이 빠졌죠. 어제도 마이너스 9% 빠졌는데 자, 거래량은 이 전날 대비 반토막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하락폭 자체가 9%로 깊었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고요. 근데 오늘 구간을 보면 현재 1시 4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제 거래량 대비 거래량의 절반 이하이고 거의 하락폭이 없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어쨌건 밑에서 수익 중인 사람이건 위쪽에서 손실을 보고 있던 사람이건 손절하는 사람이건 매도 물량이 거의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매도 물량이 거의 다 나왔다라는 건 반등에 대한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섣부르게 바닥이니까 우리가 1,000만 원 매수할 거면 1,000만 원 한 번에 다 사자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식약처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런 FDA 미팅을 통해서 이제 FDA에서 좋은 의견을 주고 혁신치료제 지정을 하고 FDA 너무나 좋은 얘기가 나왔지만 식약처에서는 결과적으로 품목 허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려가 나오게 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 네이처셀 안티가 아니라 그 식약처 안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식약처 안티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팩트적으로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식약처에서 반려를 줄지 승인을 해줄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승인을 해준다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만약에 반려가 나온다면 주가가 급락을 하겠죠. 그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는 그거예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자, 우리가 1,000만 원 매수할 거면 여기서 한 300만 원 정도만 매수를 하자. 그리고 빠지면 더 사고 올라가면 이것만 먹자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저의 의견에 반박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예요. 아니, 이 새끼 어차피 빠졌다 올라올 거면 그냥 몰빵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빠졌다 올라오는 폭이 단발적으로 20% 이상 밀렸다 올라오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덜어낼 수 있는데 왜 굳이 모험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팩트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1,000만 원 매수한다 해서 지금 자리에서 한 번에 1,000만 원 들어가는 거 맞을 수도 있어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죠? 근데 어차피 빠졌다 올라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해서 10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10억을 넣었는데 20%가 빠졌어요. 얼마? 마이너스 2억이에요. 버틸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버티더라도 다시 본전 왔을 때 나의 심리가 어떨까요? 아씨, 일단 팔아야겠다. 이게 일반적인 사고방식이라니까요. 우리가 금액을 늘리니까 와닿으실 거예요. 100만 원으로 하면 안 와닿죠. 마이너스 20만 원 버티지 뭐. 난 버틸 건데. 금액이 10억으로 가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착각을 하는 게 우리가 퍼센트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금액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억을 산다라고 했을 땐 내가 3억을 샀어. 2억 5천을 샀어. 근데 마이너스 20%가 빠졌어. 그럼 나는 뭐 할 거예요? 나 어차피 10억을 살라 했으니까 밑에서 2.5억, 3억 더 사는 거예요. 더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나는 평단이 내려갔기 때문에 수익권이죠.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이제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한 번에 10억을 다 박은 사람들은 빠졌다 올라오는 구간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씨, 팔아야겠다 일단.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항상 불안하겠죠. 아, 또 언제 급락할지 모르니까 일단 이거만 먹고 팔아야겠다. 아니라고 하겠지만 사람 심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뒤에 여유 있는 돈이라는 게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눌렸을 때 더 살 수 있는 돈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여유 있는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내가 물리면 여러분들이 항상 잘 생각해봐. 내가 물렸다 어느 종목에. 그럼 무슨 짓을 하냐면 플러스 20% 30%인 종목을 팔아서 마이너스 20%인 종목 물을 탑니다. 전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왜? 플러스 30%인 종목은요. 플러스 30%까지 올라간 이유가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20%까지 빠진 종목은요. 마이너스 20%까지 빠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하락했다라는 건 안 좋은 이슈가 있는 거고 올라갔다는 건 좋은 이슈가 있는 걸 텐데 좋은 이슈 있는 걸 팔아서 안 좋은 이슈 있는 걸 물탄다? 잘못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을 무한 루트로 반복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개인 투자자예요.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방 운영하는 것만 보셔도 들어와 계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정확히 아실 거예요. 텔레그램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알 거고 우리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을 지속적으로 제가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이처셀 저는 안티가 아닙니다만 식약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식약처가 반려를 하건 승인을 하건 난 어차피 안 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부터 생각을 어떻게 하면 돼요? 식약처에서 무조건 반려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뭔 개소리냐?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식약처에서 승인이 나올지 반려가 나올지 잘 몰라. 잘 모르겠어. 근데 난 승인 나오든 반려 나오든 나는 얼마 밑으로는 안 팔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좋게 좋게 생각하지 말고 안 좋게 생각하고 있으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안 팔 거니까. 왜? 좋게 생각했는데 안 좋게 나오면 멘탈 터지고 흔들려요. 멘탈이 터지면은 심리가 무너지고 심리가 무너진 매도 버튼에 손이 갑니다. 근데 내가 반려가 나올 거를 생각하고 있었고 반려 나오고 올라가겠지. 개미 털고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려가 나오고 급락이 나왔어요. 그럼 난 어떻게 돼요? 아, 역시 이 새끼들 이럴 줄 알았어. 이제 올라가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안 팔 거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란 말이에요. 그럼 제 영상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 제가 얘기한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예측을 하는 것 뿐이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심리는 지금 구간에서 무조건 식약처 반려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야지 어떠한 변동성이 나오고 오히려 승인되면 좋은 거고 오히려 하락해도 뭐요?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주식 투자 쉽지 않고 정말 어려운 길인데 이 어려운 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욕심을 내지 않고 줄 때 먹고 기회 줄 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눌렸을 때 사고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된다. 우리 개인 투자자는 올라갔을 때 사서 떨어지면 손절하고 올라갈 때 사면 떨어지면 손절하고 이걸 반복적으로 진행한단 말이에요. 주가는 우상향 하는데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사야 되는데 이 욕심 때문에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고 내려가면 손절하고 주가는 올라가고 있으나 거꾸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네이처셀 올라가는 흐름에서 상승이 나오면 익절하고 하락이 나오면 매수하고 상승이 나오면 분할 익절하고 하락이 나오면 다시 매수하고 이 전략으로 가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네이처셀을 저 따라오신 분들은 다 수익이 났을 겁니다. 댓글로 뭐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 있는데 다른 유튜브 영상이랑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네이처셀 검색을 하더라도 이미 여기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4월 15일이죠. 4월 15일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했죠? 우리가 이 매수에 대한 타이밍 잡아야 된다. 그죠? 자,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보게 되면 자, 급락을 만들어내는 건 3만원, 5만원대 매물대에 있는 개인 투자자 투매를 만들어서 매물대를 붕괴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파악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다 네이처셀 27,000원도 깨지면 2차 매수 타이밍 잡겠다. 27,800원의 1차 매수 타이밍, 27,000원 깨지는 구간에서 2차 매수 타이밍, 우리 평단가 27,000원 정도 만들어 놓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수익을 챙겼고,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36,500원만 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네이처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수요일이 언제요? 수요일이 이날이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영상 촬영 시작하는 브리핑 늦으니 35,000원에서 36,000원 타겟으로 들어오면 익절해라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뭐요? 바로 과거의 매물대. 이 과거의 네이처셀이 플러스 20%에서 마이너스 24%까지 빠졌을 때 이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 36,000원에서 4만원 초반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보여주면 말씀드리면 우리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어요? 네이처셀 자 보게 되면 자 네이처셀 비중 축소 준비하고, 자 네이처셀 욕심내지 마라. 가면 보내주고 나중에 또 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셀 여기서 목표가 달성했다라고 또 말씀드린 가격 35,500원, 35,100원. 거의 정확하게 고점 구간 찍어 드렸어요. 물론 제가 항상 고점을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뭐뭐 할 걸 했던 적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죠? 항상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뭐 할 걸.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걸 할 바에는 그냥 수익 챙기고 내려가면 추가 매수하고 하자. 이게 주식이 참 어려운 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요것도 잠깐 말씀드리면 이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을요, 우리가 화요일부터 모아갔거든요. 화요일이 이날일 거예요. 이날 화요일 요 날이죠. 보시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오늘도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자 하나솔루션 검색을 해보면은 우리가 화요일 구간 보이죠? 화요일 구간 요날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솔루션 주목해라. 언제든지 폭등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솔루션 모아간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아마 1차, 2차 매수 됐겠죠. 이 구간에서. 3차 매수까지는 안 왔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구간에 제가 뭐라고 좀 말씀을 드렸냐면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면은 봐봐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28,000원, 29,000원 다 팔았거든요.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올라가는 구간 다 팔았어요, 그냥. 왜냐, 수익률이 18%, 17% 나오니까 다 팔았어요. 2, 3일 만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자, 여기서 이제 나중에 또 어떤 종목 매수했을 때 금방 20% 정도의 수익이 나면 2번을 생각하면서 그때 이거 버텨서가 아니에요. 그때 팔아서 더 못 먹었는데 이번엔 버텨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왜? 수익을 줬는데 안 팔아요. 이틀 2, 3일 수익 줬는데. 그럼 내가 이때 당시에 팔았는데 한 5%, 7%더 갔어. 이때 생각나서 이거 안 팔죠? 다 꼬꾸라져요. 이거예요. 여기부터 꼬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네이처셀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식약처에 대한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바이오 같은 경우도 4월 28일부터 80만 주에 대한 매도 보고서를 내놓은 이유도 식약처에 대한 어떤 부분이 나오면 변동성이 분명히 위든 아래든 생기겠죠.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력 입장을 생각해요. 이 80만 주를 매집을 한다 생각해 봅시다. 매집.
자, 알바이오가 던지는 거를 매집을 해서 더 끌어올려서 매도한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보면 식약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물량을 받아서 팔 거기 때문에. 똑같아요. 내가 물량을 3만 원에 받으면 3만 9천 원에 팔면 되는 거고요. 내가 물량을 2만 5천 원에 받으면 또 4만 원에 팔면 되는 거예요. 4만 원에 잡으면. 그러면은 만약에 승인을 받아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내가 통정거래, 자전거래로 받아서 4만 원에 33% 먹고 팔면 되는 거고, 만약에 안 좋은 이슈가 나왔다라고 하면 내가 이 주가 빠질 거 아니야. 2만 5천 원, 2만 4천 원에 싸게 사서 4만 원까지 몇 프로? 7, 80% 먹고 팔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나올 주식이기 때문에 어차피 80만 나올 주식이잖아요. 그죠? 싸게 받아서 비싸게 파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가 눌러놓고 매물 소화할 겸 올려서 팔아먹겠죠.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구간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1차 매수 진행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이처셀 단기적인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잡아 가실 분들, 그 네이처셀 단기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잡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제가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 놓을 건데요. 몇 번이죠? 010-9201, 자, 6329. 자, 이쪽으로요. 여러분들이 네이처라고 세 글자, 네이처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뭐라고 남기라고요? 010-9201, 6329. 네이처라고 남기시면 제가 여러분들 무료로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요 부분들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세력들은 분명히 저는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주가를 4만원, 5만원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흔들기를 이 밧줄에 매달려 있는 여러분들을 털어내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 다시 또 모아야 된다 생각하고 올라갔을 때 또 분할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와 함께 대응하실 분들은 010-9201, 6329로 네이처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입장 당연히 무료로 도와드릴 거니까 꼭 들어오셔서 대응 같이 해보자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계속 있죠. 6월 3일에 대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보면 4월에 미국 증시가 많이 빠지면서 국내 정치 테마주에 엄청난 돈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가 괜찮아지고 하면서 국내에서도 시총이 큰 종목들에 돈이 들어가고 정치 테마주에선 돈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에 증시가 또 좋으면 정치 테마주가 빠질 것이냐? 아니라고 생각해요. 6월 3일이 대선이기 때문에 5월이 가장 시즌이에요. 증시가 좋던 나쁘건 간에 돈은 어디로 쏠린다? 정치 테마주로 쏠린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AI가 쭉 갔다가 죽었어요. 정책주로. 그죠? 근데 이 정책주 누가 만들었죠?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책이란 말이에요. 왜? 지지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이 나온 거예요. AI 쪽에서 퓨리오사 쪽 방문해서.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022년도에 이때도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나왔었죠. 이때 내놨던 정책주 7배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다 빠져 있죠. 근데 2025년도에 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놓는 정책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메인 정책이었는데 25년도에 이걸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당시에 7배 올라갔던 종목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꿈틀꿈틀 거린단 말이야. 올라갔다가 뭐 상한가 2번 갔다가 내려와서 버티고 있단 말이야. 여기서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언급만 하면 날아갈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제가 대선 매집주로 넣어놨으니까 꼭 확인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네이처라고 남기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 대선 정책주는 또 뭐냐면요. 저희 대선 정책주 매집주가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놨는데 여기 잠깐 보시쭉 내리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조기 대선 관련돼서 관련주를 정리했고, 더불어민주당부터 해서 이제 국힘까지 이 관련주들, 이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관련주들을 전부 정리해놨는데요. 사실상 인물주는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한번 읽어보시고 체크하시면 되는데, 제가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넣어놨는데, 뭘 넣어놨냐면, 바로 이 정책주 관련된 내용들이요. 아니 정책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 분명히 하실 텐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2022년 20대 대선이잖아요. 대선. 자, 이때 누가 대통령 후보였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이러한 정책주들이 지금 2025년 시점에 아직 나오지 않은 정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공약을 했던 정책이 다시 한번 2025년도에 공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러한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릴 거 2022년도 이재명 대표가 이 정책을 폈었던 이러한 내용들 중에 지금 2025년도에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정책주, 제가 이 중에서 지금 이미 세력들이 미리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이 친구가 유통 주식이 요 정도 있거든요. 유통 주식이 요 정도 있는데,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자, 제가 이제 거래량이 좀 안 보여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그러면 거래량이 보이시죠? 거래량. 지금 바닥에서 상한가가 두 번 가고 강하게 눌려 있는 상태인데, 유통 주식보다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세력들이 2022년, 21년 당시에 여기서 엄청나게 올려서 위에서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분명한 건 뭐예요? 위에서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작업을 하고 있다.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이런 상승 파동 나올 가능성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격대도 1,000원대고, 그 다음 이걸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런 모양이란 말이죠.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온 이후에 이 대량 거래가 들어온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더욱더 큰 거래량으로 잡아먹어줬습니다. 그 지금 내려와요, 안 내려요? 안 내려오죠. 위아래 변동성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5일선 지키고 있고요. 11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잡아가셔야 돼요. 앞으로 이 4월 중순, 4월 말 지나가면 이 종목 엄청난 탄력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정책 관련된 종목 미리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선착순 한 10명 정도만 무료로 오픈 드릴 건데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하루에 10명씩만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위에 번호 010-9201 6329로 대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2022년도 이재명 대표가 했었던 이 정책, 근데 지금 2025년도에 아직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이 정책주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거고, 종목까지도 공유 드릴 테니까 반드시 위쪽 번호 010-9201-6329로 대선이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